피의 냉세. 운명의 밤. 어둠이 완전히 도시를 삼킨 늦은 밤. 간수성 란저우의 음습한 뒷골목 한복판. 떼아물에는 찬바람 사이로 5 남자가 흐릿한 가로등 아래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은 굳게 다물렸고 눈동자에는 불안과 긴장이 번뜩였다. 트렁크 옆 낡은 판잣집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들은 음험하고 뒤틀려 있었다. 장넌멍, 두록의 나이라곤 믿기 힘든 험상궂은 얼굴, 검은 셔츠 소매로 팔의 문신을 감추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남동생 장넌후가 불안하게 담배를 비볐다. 왕리바르 끝없이 호흡을 내쉬며 눈물을 닦았다. 류전줄은 입꼬리만 빗뚤게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류둔인, 그들의 숨겨진 그림자. 오늘 밤 우리 운명을 걸자. 멍의 음성은 바스락거렸다.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녹슨 칼끝이 조명 아래서 서늘하게 반짝였다. 5 사람이 동그랗게 모였다. 한 사람씩 손가락 끝을 가늘게 칼로 그었다. 피 1방울, 2방울. 그 붉은 물방울이 오래된 집의 시멘트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욕망과 증오, 그리고 실패한 운명에 대한 원망이 그들의 가슴을 뚫고 흐르고 있었다. 그저 도둑질로, 카드 도박으로 죽을 둥 살둥 버텨온 세월에 지쳐 모두의 눈동자에 분노가 일렁였다. 멍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린 더 이상 하찮은 졸개가 아니야. 오늘부터 형제가 되어 죽음도 두렵지 않다. 더 큰, 더 깊은 피의 바다로 가겠다. 한쪽에서 환각적인 향수 냄새가 퍼졌다. 바로 옆 쓰레기통 안에서 찢어진 여성 속옷 한 조각이 구석에 박혀 있었다. 이 어두운 공간은 인간의 최악의 욕망과 공포 심리가 한데 소용돌이치는 지옥의 입구 같았다. 바람이 거칠게 벽에 부딪힐 때마다 멍의 등골을 따라 싸늘한 한기가 기어올랐다. 그 순간 근처 창고 안에서 고양이가 기이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에 모두가 움찔했다. 겁내지 마. 오늘부터 우린 한 배를 탔어. 누구도 침묵하지 말고 배신하지 마. 멍이 소리 죽여 당부했다. 각자의 손바닥에 흐르는 피를 2 손으로 꼭 맞잡으며 그들은 죽음도 겁내지 않는다 라며 외쳤다. 잠깐의 침묵. 그 순간 누군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기이하게 그 소리가 새벽의 암흑 속에 섬뜩하게 울렸다. 트루는 작게 비웃었다. 목숨은 이미 내던졌다. 배고픔 따위 무섭지 않다. 이렇게 그들은 저주받은 형제가 되었다. 그러나 각자의 눈동자 속에 숨어진 방에서 남몰래 울먹이던 가족의 모습. 후는 커터칼을 쥐고 남이 준 마지막 라면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밤을 떠올렸다. 왕리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만큼 맞던 지난날. 동잉은 한 번도 들키지 않은 그 악몽 속의 살인 장면을 떠올렸다. 그들은 각자의 그림자에 잠식당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멍이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첫 상향은 내가 지시한다. 5 사람의 얼굴에 기묘한 미소와 공포가 교차했다. 서로의 피를 손등에 문지르며 바닥에 녹슨 칼을 꽂아 넣었다. 그 순간 창고 너머 어디선가 또 다른 동물의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다.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거리에서 5 악인의 맹세와 피냄새가 어른거렸다. 마치 악령이 깨어난 듯 일그러진 그림자들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5의 맹세는 곧 마주할 피비린내 나는 악몽의 시작이었다. 피와 절망의 첫밤. 피의 맹세 후 오히려 도시는 더욱 고요했다. 여러 번의 한숨이 밤안개를 헤치고 스며들었다.
다시는 궁핍을 맛보고 싶지 않았던 5명의 남자. 그들은 각자의 그림자를 끌고 좀처럼 서로 눈을 맞추지 못한 채 계단을 내려갔다. 구부정하게 마치 죄의식이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걸음걸이였다. 목표는 정해졌어. 멍에 낮고 음산한 목소리, 택시, 외진 도로, 혼자 있는 운전자. 숙련된 도둑처럼 골목과 거리의 어두운 틈새를 파고드는 5 남자. 그들의 내부는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생한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고요한 도시의 골목은 그날따라 유난히 단내와 피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밤 2시, 먼 길을 달려온 오렌지색 택시 한 대가 인적 드문 교차로에 멈췄다. 운전석엔 피곤에 찌든 50대 남자가 쉬이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푸석푸석한 손톱, 잘린 손가락 마디. 힘겨운 인생의 단면이 손끝마다 박혀 있었다. 그를 향해 다가가는 멍과 동료들 그림자는 지면 위로 기울게 깔리고 있었다. 멍의 얼굴에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단 한 번 자신이 물러서면 모두 끝임을 알았다. 이봐요, 잠깐 탈 수 있습니까? 오싹한 낮은 음성과 함께 류전주가 창을 두드렸다. 택시기사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들을 보고 부자연스러웠다. 기사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어디로 모실까요? 그때였다. 딸깍. 뒷좌석에서 번뜩인 칼날, 기사 목덜미에 차가운 금속이 눌려왔다. 한 번 소리 지르면 죽여버릴 거야. 왕리바의 쉰 목소리가 칼국면보다 더 차분하고 무자비하게 들렸다. 숨이 멎는 정적. 기사의 몸이 떨렸다. 바지에 소변이 흘러내려 바닥에 작은 방울을 남겼다. 제발 죽이지 마세요. 돈 필요하면 다 드릴게요. 집에 아이들이. 눈물과 콧물이 섞여 흐르는 얼굴로 기사. 멍은 순간 흔들렸지만 동료들의 눈빛에서 물러설 수 없음을 읽었다. 조용히 지갑, 휴대폰, 차키 다 내놔. 칼이 점점 깊이 들어가 고요한 어둠에 피가 한 줄기 떨어졌다. 뭔가 끈적한 생명의 열기가 칼끝을 타고 손끝에 전해졌다. 왕리바가 기사 가슴팍을 세차게 주먹으로 내리쳤다. 돈, 이것뿐이야? 고작 100위안짜리 몇 장. 동료들의 얼굴에서 실망과 분노, 무력감이 번졌다. 우릴 농락하냐? 후가 차 안에서 욕설을 내뱉고 동잉은 날카로운 식칼로 기사의 허벅지를 그어버렸다. 비명이 골목과 이어져 녹슨 지하도 벽을 따라 퍼졌다.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피냄새가 차 안을 완전히 지배할 때쯤 기사는 이미 몸을 가누지 못했다. 그들은 신속하게 기사 시체를 뒤에서 끌어내 근처 하수구에 던져버렸다. 차 안에는 아직 미처 흩어지지 않은 혈흔과 두려움, 그리고 다음은 더 큰 거다 라는 아찔한 기대감이 섞여 어지럽게 떠돌았다. 무거운 침묵이 맴돌았다. 그중 누군가는 이미 팔에 묻은 피를 쓸어내리고 있었다. 손톱 사이사이 붉은 얼룩이 남았다. 그날 밤, 밤하늘을 가르는 구급차의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잠시 들렸지만 이미 늦었다. 첫 살인. 기름진 어둠과 피냄새, 떨리는 손, 죽은 남자의 마지막 눈빛이 모두의 뇌리에 고스란히 남았다. 이제 그들에게 되돌아갈 정상적인 삶이란 없었다. 랄랄라. 얼마 후 저 멀리서 미친 듯한 개가 울부짖었다. 그 짐승 소리는 5 남자의 심장 아래 더 깊은 지옥문이 열리고 있음을 예고했다. 그날 이후 악몽은 시작에 불과했다. 죽음의 미소, 마수에 빠진 밤 첫 번째 살인 이후
다섯 아기는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비밀스러운 열기에 사로잡힌 긴장한 인물. 단련된 눈빛, 싸늘하게 내리깐 입술, 예사롭지 않은 걸음걸이. 그녀의 이름은 담내이 이환이었다. 왕리바와 남몰래 사귀었던 과거를 품은 여인. 감옥에서 6년형을 살면서 세상의 더러운 구석을 몸에 새긴 여자. 한때 경찰의 콧뼈를 박살낸 악명 높은 악녀. 그녀는 이 세계의 어둠 그 자체였다. 환은 조용히 모여든 사내들의 눈을 번갈아 훑었다. 내가 여기 들어오면 니들 인생은 영영 달라질 거야. 뭘 각오했는지 다시 생각하고 대답해. 그녀의 목소리 한 줄 한 줄, 독처럼 서서히 모두의 본능을 마비시켰다. 그날 밤 폐허가 된 창고에서 입단비 5,000위안을 내고 환이 정식 멤버가 된다. 그녀는 송곳니 드러내듯 미소 지었다. 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야. 이제부터 우리가 상대할 놈들은 순박한 운전기사가 아니다. 네가 못하면 내가 쏜다. 환은 진짜 사냥개였다. 한밤중에도 시들지 않는 열정과 냉기, 행인들의 두려움을 즐겼다. 그녀는 매끄러운 손가락으로 컴퓨터와 휴대폰을 능숙히 두드렸다. 바로 온라인 미끼 작전이 시작된 것이다. 죽음의 미소, 사이버의 도깨비. 2005년, 중국의 인터넷 채팅이 폭발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해였다. 환은 누구보다 빠르게 이 흐름을 읽고 중고 노트북으로 새벽까지 잠도 안 자고 위챗, QQ, 각종 채팅방을 누겼다. 화려한 이모티콘, 단정한 프로필 사진, 녹음된 사랑스런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30대 여성입니다. 모두 거짓이었다. 뒷면의 환은 화면 밖에서 사내들을 바라보며 키득키득 졸음도 잊었다. 남자들은 치명적인 유혹에 녹아내렸다. 꿈, 외로움, 환상, 성욕. 모든 게 엉겨 터지는 사이버 세계였다. 공범들은 환에게 주문했다. 야, 오늘 밤은 얼마나 잡았냐? 그녀가 화면을 돌리면 공범들은 모니터 뒤에 몰려와 숨죽였다. 오늘 거물 하나 잡은 듯해. 회사원인데 처음 취직해서 돈 좀 생겼고 외로움도 많고 얼굴 보면 금방 넘어오겠지. 그 남자는 타지에서 갓 취업한 촉망받는 청년, 이름은 천이었다. 프로필 사진 속에서 환은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실물이랑 똑같아요. 직접 보면 후회 안 할 거예요. 환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엔 날카로운 칼날과 내녀란의 눈빛이 숨어 있었다. 진짜 온라인 미끼 사냥의 날이 밝았다. 원피스를 입고 장밋빛 립스틱을 바른 채 기다리고 있었다. 언뜻 보면 완벽한 도시의 커리어 우먼. 하지만 환은 숨죽인 괴물이었다. 설마 진짜 자기랑 만나러 오는 거야? 공범들은 근처에 숨어 긴장 속에 술집을 주시했다. 조명이 비치자 환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천을 향해 미소 지었다. 생각보다 예쁘다. 천의 얼굴엔 설렘과 경계, 기대가 뒤섞여 있었다. 바 안에서 소주와 맥주가 오가고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환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손끝은 사악했다. 이놈, 이제 곧 내 손에 목숨을 맡길 거야. 시간이 무르익자 환은 천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더 이야기할래요? 천은 망설이다가 어느새 환의 손에 이끌려 바깥 골목길로 나왔다. 그날 밤 환은 아파트 복도에서 잠깐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조용히 휴대폰을 눌렀다. 공범들에게 신호였다. 문이 닫히자마자 미리 준비한 두 남자가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천은 갑작스런 통증과 함께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고 환한 미소는 순식간에 냉혹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로드의 팔에 비닐이 묶이고 입엔 천이 물렸다. 살려줘요. 천의 절규는 벽에 부딪혀 그대로 흩어졌다. 멍이 손목을 단단히 잡고 왕리바가 주먹을 휘둘렀다. 천의 눈동자엔 살고 싶은 본능, 그리고 믿었던 사랑의 환상이 산산조각이 났다. 돈이 필요해. 가족한테 전화해서 송금 요청해. 장난 좀 치면 가만 안 둘 거야. 피울음, 콧물, 진땀. 천은 결국 손떨림 속에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회사에서 급히 모금한다고 5만 위안만, 아니 1만이라도. 제발 피 묻은 휴대폰. 한편엔 교활한 미소.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화는 냉철하게 입을 열었다. 이제 필요 없어. 끝내 마지막 절규. 칼, 비닐, 그리고 찬물에 던져진 한 젊은 목숨. 숨소리가 잦아들고 공범들의 표정은 혈관이 식을 만큼 차가워졌다. 두려움의 여운, 무자비한 분배 피비린내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화는 자신의 몫으로 5천 위안을 남기고 나머지 공범들은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다. 분배의 불공평, 증오, 시기. 이제 그들 사이에도 갈라진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밤늦게 물탱크 있었다. 절망의 검대. 생명을 저당 잡힌 밤도시의 새벽은 차갑고 창문 밖 안개와 번지는 네온사인마저 불길했다. 죽음의 밤 이후 그들은 피가 닦이지 않은 손으로 아침을 맞았다. 하지만 다가오는 사냥은 더욱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 담내 이와는 새로운 사냥감을 찾기 위해 또다시 화면 앞에 앉았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오려 할 때마다 눈은 가상의 아수라장에서 번뜩였다. 그녀의 소개 메시지는 달콤하면서도 비참할 만큼 처절했다. 사랑을 원해요. 외로워요. 우리 진짜 만날 수 있을까요? 밤마다 그녀의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남자들의 헛된 희망과 욕망. 화는 그들의 가지런한 문자와 음성, 쓸쓸한 프로필 사진을 집요하게 씹는 늑대 같았다. 이윽고 다음 표적이 물었다. 실물이랑 많이 달라요? 화는 일부러 선정적인 미소와 진심 어린 말을 섞어 보냈다. 영상통화할까요? 그 순간 바뀐 보이스톤. 모든 것이 조연에서 주연으로 오르는 순간 환의 실물 화면이 잠깐 펴지고 남자의 눈에는 현실이라는 함정이 시작됐다. 함정에 빠진 사냥감, 대담한 유혹. 표적은 천과 비슷한 그러나 더 쉽게 빠져들 준비가 된 또 다른 남자였다. 그는 진짜 사랑의 환상 그리고 한 번의 모험에 모든 걸 걸 마음이었다. 약속된 밤, 화는 대담한 메시지로 그를 속삭였다. 오늘 밤 우리 진짜 만나자. 조금만 용기 내면 돼요. 밤 10시, 도시는 이미 피곤한 사람들로 가득했고 골목마다 쓸쓸한 바람이 돌았다. 환이 먼저 바에 앉아 잔을 기울였다. 곧이어 수줍은 남자, 정장을 빗들게 입고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든 채 들어왔다. 환은 환영 미소로 그를 맞았다. 단번에 친구가 된 것처럼 점점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잔이 두 번째, 세 번째 돌 때쯤 남자의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좀 더 조용한 데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환이 그 남자를 이끌고 바깥 골목 그리고 오래된 빌라로 향했다.
뒷골목은 이미 그의 동료들이 숨어 있었다. 아파트 문이 닫히자마자 남자는 대뜸 뒤에서 날아온 둔기에 맞아 쓰러졌다. 눈앞이 새까매지고 연달아 주먹과 발길질. 살려달라는 신음조차 이 좁은 공간에서는 벽에 흩어져 버렸다. 멍은 그를 땅에서 끌어올리며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가족한테 전화해. 돈이 아니면 아들의 계좌로 송금했다. 계좌 입금 신호음이 울리자마자 화는 식은 미소를 짓고 멍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필요 없어. 죽임과 은폐, 피에 잠긴 새벽. 남자는 적막한 방 안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떴다. 화는 그의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다가 묻지도 않고 방을 나왔다. 동료 중 한 명이 이미 따라붙어 시체를 마치 버려진 쓰레기처럼 현관문을 통해 운반했다. 그들의 손끝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시체는 얼룩진 이불에 둘둘 말아 골목에서 가장 깊고 검은 하수구에 던졌다. 차가운 물에 담긴 젊은 목숨, 천천히 어둠에 가라앉았다. 도시의 새벽, 누군가는 이별을 알지 못한 채 잠에 들었다. 한편 5 아기는 훔친 돈을 앞에 두고 서로 노려보며 무겁게 침묵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공포. 모두의 눈빛에 짙게 스며 있었다. 화는 술잔을 들어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다음 사냥은 더 쉬울 거야. 누군가가 문틈 사이로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풀리지 않는 악몽,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 거리 저편 어딘가선 또 다른 누군가가 외로움에 지친 채 메시지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밤,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악몽, 절망의 미로. 며칠이 지났다. 도시는 점점 더 식어가는 늦가을 밤으로 접어들었다. 시계바늘이 자정을 넘길 즈음 도시의 빛은 희미해지고 숨소리조차 공기 사이에 사라져갔다. 환과 공범들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사냥은 더 빨라지고 더 잔인해졌다. 이젠 웃음마저 악취가 섞인 것처럼 들렸다. 그들의 그룹 채팅방은 밤만 되면 측은지심 없는 타겟 선정과 희생자를 농락하는 말들로 넘쳐났다. 새로운 표적, 철저하게 계산된 악몽. 이번에 골라진 남자는 고향을 떠나 외딴 도시에서 살아가는 청년, 이름은 린. 고독하고 모든 친구들은 멀리 있었고 가끔 SNS를 뒤적이는 것만이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날 밤 환의 달콤한 메시지가 그의 스마트폰을 울렸다. 혼자 많이 외로우시죠? 저랑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을 남겼다. 영상통화에서 화는 더없이 친절하고 따스한 얼굴을 연기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오늘 밤 저희 어지러워. 그의 눈 속에는 경계와 두려움 그리고 이내 쓰려짐이 일렁했다. 환이 천천히 그를 잡아끄는 순간 미리 잠복해 있던 멍과 동료들이 순식간에 나타났다. 리는 비명을 질렀지만 바깥 골목은 늦은 밤 비명 따위에 무감각한 곳이었다. 그들은 그를 단숨에 제압했다. 녹슨 전선과 낡은 테이프로 손목과 입을 묶고 얼굴에 검은 비닐을 덮었다. 생환의 기적, 그리고 더 깊은 지옥. 그러나 이번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 리는 끈질기게 저항했다. 깊게 쥐고 있던 열쇠고리로 멍에 손등을 찔렀고 순간 모두가 흠칫 놀라며 한 걸음 물러섰다.
리는 힘겹게 몸을 뉘었다. 피를 흘리면서도 완강하게 기어 코너로 도망쳤다. 살려줘요. 살려줘. 목이 갈라지도록 울부짖었지만 도시는 차가웠고 주변 사람들은 귀를 닫았다. 결국 그는 쓰러진 채로 골목 구석에 버려졌다. 공범들은 허겁지겁 도망쳤다. 환은 입술을 깨물며 다음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미수 사건은 뜻밖에도 경찰의 의심을 촉발시켰다. 바닥을 치는 불안, 공모자들 사이의 균열. 집으로 돌아온 환과 동료들, 긴장에 휩싸인 얼굴로 서로를 노려봤다. 네가 너무 서두른 거 아니야? 경보는 다 꺼놨다며. 작은 말씨름이 고함과 욕설로 번졌고 손등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멈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공범 모두가 공포에 잠겼다. 한 방에는 죽음의 냄새와 섞여 들어온 불신의 기운이 진동했다. 그 사이 환의 휴대전화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다. 익명의 계정, 의미심장한 문구. 너희 모두 곧 밝혀진다. 긴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둠이 더욱 짙게 내려앉았다. 아무도 꿈을 꾸지 못했다. 그림자 속의 추적자, 절망의 밤이 지나고 도시에는 복수의 바람이 스며들었다. 공범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담담하고 당당하지 못했다. 미수로 끝난 사건, 린의 슬픈 울부짖음은 경찰의 촉각을 크게 자극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멍은 상처난 손등을 샛노랗게 들여다보며 겨우 신음을 삼켰다. 환은 침묵 속에서 휴대폰의 익명 메시지를 계속 기적였다. 너희 모두 곧 밝혀진다. 그 한 문장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수상한 그림자, 균열의 시작. 불씨를 나눴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했다. 혹시 우리 중에 한 놈이 경찰에 찔렀나? 위전주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구었다. 그 순간 바깥에서 바람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왔다. 누군가 골목 어구에 오래 서 있는 것 같았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끈적한 공포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추적의 시작, 번지는 긴장, 새벽녘. 경찰차의 불빛이 창밖 골목을 한 번 스치고 지나갔다. 모두 침묵. 멍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환은 무의식 중에 컴퓨터의 채팅 기록을 급히 지웠다. 손끝이 떨릴수록 오히려 죄의식이 더 또렷하게 살아났다. 이윽고 환이 결심했다. 이대로 못 버텨. 경찰 수사 전부 다 뒤져보고 철저하게 지워야 해. 우리 흔적 하나도 남기면 다 끝장이야. 공범들은 밤새 서로를 번갈아 지켜보면서 각자 채팅 앱의 흔적, 보이스 메시지, 현장에서 사용했던 옷까지 모든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싹 다 불태웠다. 골목 저편, 누군가가 그들의 움직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깊어지는 불신, 붕괴 위기의 조직. 낮이 되어도 누구 하나 편하게 잠들지 못했다. 환은 부엌에서 커터칼을 의미 없이 갈았다. 왕리바와 멍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점점 언성을 높였다. 네가 계획을 망쳤잖아. 병신 같은 기집애. 다음번엔 널 희생시켜야겠어. 우정마저 타들어가는 순간 동인이 조용히 웅크린 채 중얼거렸다. 우리 중 하나가 배신하면 다 죽는 거야. 그때 지차고 벽에 분필로 적힌 익명의 문장 하나가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피는 피로 갚는다. 누군가 찾아오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를 밟으며 조금씩 조금씩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 보는 눈, 점점 다가오는 마수. 밤, 창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다. 공범들은 숨을 죽이고 칼과 둔기를 손에 쥔 채 벽에 기대어 떨고 있었다. 문득 메일함에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다. 치프 프리엠스텐 환과 공범들이 범죄 현장에서 찍힌 흐릿한 CCTV 캡처, 공포에 질린 희생자들의 얼굴, 그리고 익명 발신인의 경고가 적혀 있었다.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침묵은 깊어질수록 한계에 가까웠다.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고 밤새 누군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흘렀다. 가짜의 얼굴에는 망가진 희망과 번민이 서려 있었다. 왕리바는 밤새 담배만 피워댔고 리전주는 두 손을 붙잡고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손톱을 뜯었다. 누구도 서로의 눈을 보지 않았다. 불신의 늪, 타멸의 서곡. 누군가 우리 위치를 팔았을 거야. 왕리바의 낮고 쉰 목소리가 깔렸다. 멍이 방긋 웃으며 대받았다. 너야말로 수상해. 지난주부터 계속 밖에 나돌더니 경찰이랑 거래라도 했냐? 동희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공포와 경계가 어려 있었다. 화는 이렇게 서로 잡아먹으려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무섭다고 느꼈다. 이제 신뢰는 물 건너갔어. 우리 중 누가 배신하는 순간 다 끝장이야. 귓가에는 여전히 익명의 경고 메시지, 그리고 벽면 낙서에 피는 피로 갚는다가 메아리 쳤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모두가 질려서 벽에 붙었다. 왕리바가 시칼을 들고 현관 너머로 소리쳤다. 누구야? 문틈 아래 낯선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덜덜 떠는 손으로 환히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문장. 오늘 밤 너희 중 한 명이 반드시 죽는다. 핏기 없는 얼굴로 종이를 바라보던 리전주가 울음을 터뜨렸다. 미쳤어. 저주야. 멍은 벽을 향해 카펫을 집어던지며 이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며 성질을 냈다. 극한의 공포, 무너져가는 인연, 전등이 갑자기 깜빡거렸다. 동인이 비명을 질렀고 화는 본능적으로 부엌칼을 움켜쥐었다. 잠깐의 정적 후 온 집안이 암흑에 잠겼다. 누군가 헉헉대며 숨을 몰아쉬었고 작은 쟁반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불신에 절은 공범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은 극한의 공포가 되어 몸 전체로 번졌다. 왕리바는 등 뒤를 두리번거리며 나 너희 중에 하나라도 수상한 짓 하면 바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누나를 굴렸다. 동희는 벌벌 떨며 절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제발 우리 서로 손대지 말아줘. 라고 빌다시피 중얼거렸다. 그러나 한밤중 누군가 벽장 안에서 낮은 숨소리를 냈다. 왕리바가 소리를 질렀다. 칼을 들고 벽장 문을 쾅 열었지만 그 안에는 그저 낡은 스쳐 지나갔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실외, 지옥 같은 불면, 그리고 식지 않은 공포뿐이었다. 창밖 비가 점점 거세졌다.
각자는 자신이 죽을지 아니면 누군가를 먼저 팔아넘겨야 살지 고민하며 밤을 완전히 하얗게 지새웠다. 동계의 순간, 피의 결말을 향하여 폭우가 그치지 않는 새벽. 집안은 밤새 광기의 소굴이었다. 공범들은 더 이상 말을 섞지 못했다. 한동안의 침묵, 고요한 죽음의 냄새가 천장에서부터 배어나왔다. 왕리바는 쉬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다 결국 소파에 쓰러졌다. 멍은 식탁 위에 흩뿌린 현근 다발을 바라보다가 손끝만 팔을 떨었다. 동잉은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울음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리전주는 몸을 둥글게 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혼잣말로 계속 중얼거렸다. 이건 꿈이야. 이건 다 거짓말이야. 화는 거울 앞에서 창백하게 굳어진 자신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눈동자, 이미 인간의 온기라곤 남아있지 않았다. 속삭임 같은 귓속말이 자꾸 들려왔다. 네가 시작했고 네가 끝낼 차례다. 이성의 붕괴, 욕망의 칼날. 한밤중 밖에서 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이번엔 모두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숨만 죽였다. 그러자 문 아래로 붉게 젖은 봉투가 쑥 들어왔다. 환이 두려움에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마치 피로 쓴 것 같은 붉은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속죄하지 않는 자는 모두 파멸한다. 폄하하는 듯한 비웃음과 죽음에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 방안을 뒤덮었다. 공범들은 극한의 불안과 공포에 무너지고 있었다. 결국 왕리바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도망치자. 여긴 이제 지옥이야. 멍과 동잉, 리전주 모두 두려움에 휩싸인 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배신할지, 누가 먼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팔아넘길지 서로의 눈빛으로 피비린내 나는 배신이 스며들었다. 피의 밤, 최후의 배신. 결정적인 순간, 환이 조용히 거실 한복판에 서서 말했다. 우린 이제 끝났어. 하지만 최소한 누군가는 살아야 해. 왕리바가 환을 노려보았다. 네가 다 계획한 거잖아.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필요해. 네가 죽으면 다 끝나. 순간 멍이 뒤에서 식칼을 들고 왕리바에게 달려들었다. 짧고도 끔찍한 소리쳤다. 그때 문이 박살나는 소리와 함께 경찰 특수부대가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폭우와 함께 온 타멸, 심장을 쪼개는 사이렌 소리, 그리고 쓰러져가는 각자의 절규. 심판의 새벽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모두가 바닥에 엎드린 채 울부짖었다. 환의 얼굴엔 피와 눈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경찰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피투성이 흔적, 범죄의 증거와 공포로 굳어버린 인형 같은 얼굴들을 하나씩 챙겨나갔다. 한때 그들을 연결했던 탐욕의 끈, 공포의 동맹은 이제 완전히 찢겨 나가고 있었다. 밖에는 아직 비가 내렸다. 철창 너머 새벽빛에 비친 환의 눈동자엔 어렴풋이 스쳐가는 후회와 공허,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이 마지막 그림자처럼 깃들어 있었다. 심판의 날, 파멸의 시간, 어둠이 걷히고 도시는 다시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과거와는 전혀 달랐다. 차가운 형사와 조사의 밤 취조실의 등불은 희미했다. 환과 동조자들은 각각 좁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손목과 발목은 차갑게 식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 형사는 냉렬하고 집요하게 진실을 캐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나? 누가 마지막 결정 내렸지? 너희를 자극한 건 돈이었나?
혹은 다른 욕망이었나? 화는 입술을 깨물었다. 몸 곳곳에 남은 멍과 상처,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한동안 침묵했다. 멍, 왕리바, 동잉, 류전주 역시 각자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떠넘기려다 결국 절망 속에서 스스로 무너졌다. 누구도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 드러난 진실과 피로 쓴 죗값 조사가 이어질수록 추악한 협잡과 거짓, 각자의 비루한 인생이 하나둘 낱낱이 드러났다. 형사는 마지막 확인 질문을 던졌다. 피해자는 이미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게 됐다. 그 죗값, 평생 안고 살아갈 각오가 돼 있나? 공범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눈동자에 남은 건 끝을 알 수 없는 허탈감,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 앞에 무너진 자의 공허함 뿐이었다. 재판장은 단호했고 결국 범죄의 전모는 언론을 타고 도시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몰락의 끝, 새로운 악몽의 시작. 감방 안, 화는 철창 너머 빛이 드는 새벽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왕리바는 이미 미쳐버린 듯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었고 동잉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파묻고 펑펑 울었다. 친구였던 이들의 인연도 감옥에서 영영 끊어졌다. 하지만 담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여전히 철창 너머 어둠을 두려워했다. 죄의식과 공포, 무너진 인간성의 집합체 속에서 화는 마치 끝없는 악몽을 꾸듯 스스로에게 물었다. 한순간의 욕망, 단 한 번의 선택. 진정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새벽빛이 감방 바닥에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그들의 인생에는 결코 끝나지 않는 속죄와 두려움, 그리고 파멸의 그림자만이 차갑게 남아있었다. 상처와 기억, 끝나지 않은 어둠. 상처 위에 아침이 내려앉을 때 도시의 일상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바쁜 거리, 무심한 사람들. 그러나 뉴스 속 범죄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희생자 리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몸은 가까스로 회복되었지만 깊고 어두운 눈동자에는 여전히 공포와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흔이 남아있었다. 의사와 상담사가 매일 찾아와 과거의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했지만 리는 한동안 말을 잃고 살았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평범함. 피해자 가족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사소한 발소리에도 몸을 떨었고 비슷한 또래 젊은이들과 마주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도시는 한동안 신뢰와 커뮤니티라는 말조차 조심스럽게 다뤘다. SNS와 메신저, 모든 친절한 손길조차 이제는 쉽게 믿지 못했다. 언론과 사회의 반응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많은 사람이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 PB에서는 연신, 사회적 고립, 디지털 범죄의 그림자, 외로움과 신뢰의 위기 같은 말들이 반복됐다. 한동안 청년 상담소와 커뮤니티 센터에는 고독이나 불안을 호소하는 방문객이 늘었고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들마저 잠시 마음의 문을 닫았다. 희생자의 다짐과 남겨진 그늘.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리는 조금씩 말을 찾았다. 두 눈의 깊은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 혼자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절망을 건너온 자만이 진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그 역시 이제는 깨달았다. 사건을 겪은 도시는 영원히 예전과 같아질 수 없었다. 그러나 상처와 기억 위로 아침이 내려앉듯 누군가는 오늘도 작은 용기를 내어 낯선 이와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다. 에필로그. 사건의 흔적은 도시 곳곳에 아주 깊이, 아주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그러나 어둠과 상처를 이겨내는 작은 연대와 희망도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이야기는 그리고 아주 조용한 새로운 시작도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